15세기 프랑스, 100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한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질 드레, 잔 다르크와 함께 오를레앙을 구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전장을 누비던 젊은 귀족, 프랑스 왕실로부터 원수 칭호를 받은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광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세 유럽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범죄 기록 중 하나입니다. 영웅에서 악마로 추락한 한 남자의 실화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404년, 질 드레는 브르타뉴 지방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막대한 재산과 광활한 영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기사로서의 훈련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1427년, 겨우 23세의 나이로 프랑스 왕실군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잔 다르크가 등장했을 때 질 드레는 그녀의 가장 충실한 보호자이자 전우가 되었습니다. 오를레앙 전투에서 그는 용맹함으로 전설이 되었고 샤를 7세로부터 프랑스 원수라는 최고의 영예를 받았습니다. 1431년, 질 드레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전우이자 영적 지주였던 잔 다르크가 화형당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질 드레에게 깊은 정신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동시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그는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무려 15개의 성과 광대한 영지, 측량할 수 없는 재산이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부는 그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지만 질 드레는 전장에서의 흥분과 권력을 잃지 못했습니다. 평화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질 드레는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하인과 음악가, 배우들을 고용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만의 교회 합창단을 만들고 화려한 종교 의식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연극 제작에도 열정을 쏟아 성대한 공연을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은 그의 재산을 급격히 소진시켰습니다. 친척들과 채권자들이 그의 재산 낭비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점차 재정적 압박이 심해지자 질 드레는 금을 만드는 연금술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435년경부터 질 드레의 성에서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지 주변 마을에서 어린 소년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빈번해졌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들, 순례자의 자녀들, 구걸하는 거리의 아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으로 여겨졌지만 실종 사건은 점점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질 드레는 아름다운 외모의 소년들을 성으로 데려간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성으로 들어간 소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질 드레는 연금술사 프랑수와 프렐라티와 손을 잡았습니다. 금을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기이한 의식들이 그의 성에서 행해졌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에서는 악마를 소환한다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질 드레는 자신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악마에게 바칠 재물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그에게 순수한 영혼이 필요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이런 광기 어린 믿음 속에서 실종된 소년들에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벽 밖의 세상은 아직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440년, 질 드레의 범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한 성직자를 폭행하고 교회를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교회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낭트의 주교와 브르타뉴 공작은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피해자, 가족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인들 중 일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증언들은 너무나 끔찍해서 조사관들조차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점점 더 명백해졌고 질 드레는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1440년 9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질 드레는 140명 이상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기록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증언들이 담겼습니다. 그의 하인들인 앙리에와 푸아투는 상세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소년들이 성으로 유인되었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밝혔습니다. 질 드레 자신도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회개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은 그의 고백에 경악했고 온 유럽이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중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때 국가 영웅이었던 귀족이 어떻게 이토록 타락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잔 다르크의 죽음 이후 심각한 정신적 붕괴를 겪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당시 귀족들의 절대적 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자녀들은 귀족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세 봉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질 드레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악마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술과 흑마술에 빠져 정신이 흐려졌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재판소와 세속법정 모두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놀랍게도 질 드레는 형 집행전 대중 앞에서 참회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잘 보살피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젊은이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연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1440년 10월 26일, 질 드레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두 하인들도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처형 직전,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귀족 신분을 고려하여 그의 시신은 화형되지 않고 교회 묘지에 묻혔습니다. 한때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그의 몰락은 중세 역사에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후대의 파란 수염 전설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샤를 페로의 동화 파란 수염은 질 드레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영웅과 악마 사이의 얇은 경계선, 그것이 질 드레가 남긴 역사적 유산입니다. 질 드레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역사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영웅에서 괴물로 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가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절대 권력의 부패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합니다. 이 사건은 중세 사법체계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귀족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15세기 프랑스의 이 비극적 사건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사회적 정의의 중요성을 동시에 일깨워줍니다.